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 정말 흥미롭습니다. 네, 저도 아주 흥미롭게 봤습니다. AI가 그 드문 결함이나 질병 같은 이상 징후를 찾아내는 거예요. 이걸 얼마나 믿을 수 있냐, 특히 신뢰성 문제. 맞아요. 특히 뭐 의료나 안전 분야처럼 한 번 잘못 판단하면 정말 큰일 나는 분야에선 더 중요하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자료들 바탕으로 AI 이상 탐지 모델, 이 신뢰성을 어떻게 검증하는지 그 방법들을 좀 명확하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AI의 신뢰성. 이게 정확히 뭘 의미하고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자료 보면 특히 정상을 비정상으로 잘못 판단하는 거? 이게 더 큰 문제일 수 있다던데요. 네,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여기서 신뢰성이라는 건 단순히 정답률, 그러니까 정확성하고는 조금 달라요. 아, 다른 건가요? 네, 뭐랄까 시간이 지나거나 환경이 좀 변해도 얼마나 꾸준하게, 그러니까 일관된 결과를 내놓느냐, 이 일관성이 핵심이거든요. 일관성이요? 네, 일관성이 있어야 결과를 믿을 수 있고, 즉 신뢰성이 생기는 거고요. 또 믿을 수 있어야만 그 정확성이란 게 의미가 있는 거죠. 아, 순서가 있네요. 일관성, 그다음에 신뢰성, 그리고 정확성. 그렇죠. 일관성, 신뢰성, 정확성 이 흐름입니다.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정상인데 비정상이라고 잘못 판단하는 경우 있잖아요. 예를 들어 멀쩡한 사람한테 암 진단 내리는 거. 우와,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요. 네. 이러면 진짜 불필요한 비용은 물론이고 엄청난 혼란이 생기죠. 그래서 이런 오진을 막는 게 어떨 때는 실제 이상을 혹시 놓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될 수도 있어요. 단순히 맞냐 틀리냐를 넘어서는 거죠. 믿을 수 있는가? 이게 정말 중요하군요. 그럼 그 중요한 일관성, 이건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자료에 세 가지 핵심 테스트가 나오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 세 가지 테스트가 AI 신뢰성을 여러 각도에서 이렇게 딱 잡아주는 필수적인 검증 절차라고 보시면 돼요. 네네. 첫째는 반복성, 제일 기본이죠. 똑같은 데이터, 똑같은 모델로 나중에 다시 돌려봐도 같은 결과가 나오는지, 즉 안정적인가 보는 거고요. 안정성? 두 번째는 재현성. 모델은 그대로인데 학습 데이터를 좀 더 늘렸을 때도 결과가 일치하는지 보는 거예요. 아, 데이터가 늘어나도? 왜죠? 이게 혹시 처음 주어진 데이터에만 너무 딱 맞게 우연히 잘 된 건 아닌지 확인하는 거죠. 데이터 편향 같은 걸 걸러내려는 목적이 커요. 그렇군요. 데이터 편향. 마지막은 다양성. 이번엔 데이터는 같은데 모델 설계를 조금씩 바꿔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도 결과가 일치하는지, 모델을 바꿔서요? 네, 특정 모델 구조 때문에 생기는 편향은 없는지 이런 걸 확인하는 거죠. 이 세 가지를 다 통과해야 얘는 시간, 데이터, 모델이 좀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구나, 일관성이 있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와, 시간, 데이터, 모델. 이 세 축에서 다 검증을 하는 거군요. 그렇죠. 아, 그래서 자료에 나온 그 구개 모델 시스템, 이게 나오는 거군요. 저 처음에 9개나 쓴다고 해서 와, 이거 좀 과한 거 아닌가 싶었는데 그렇죠. 좀 많아 보일 수 있는데 방금 설명해 주신 그 세 가지 테스트 있잖아요. 반복성, 재현성, 다양성. 이걸 실제로 구현하는 방식이 바로 그 9개 모델이었네요. 네, 바로 그거예요. 국외 모델이 뭐랄까 일종의 교차 검증 위원회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교차검증위원회요. 재밌는 표현이네요. 네, 그 다양성 측면에서는요, 같은 대상을 보고도 약간 다른 수준으로 답하게 학습시킨 모델 3개를 써요. 예를 들면, 동물, 낮은 정밀도, 파충류, 중간, 거북이, 높은 정밀도, 이렇게요. 아, 정밀도를 다르게. 네. 그리고 재현성 측면에서는 학습 데이터 양을 다르게, 기본 데이터, 좀 더 확장된 데이터, 최종 데이터, 이렇게 3가지 버전으로 학습시킨 모델 3개를 또 쓰는 거죠. 데이터 양도 다르게 하고요. 네. 그래서 이 두 기준, 정밀도 셋, 데이터 셋, 셋, 이걸 조합해서 총 3 곱하기 3, 9개의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진 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아하, 이제 완전히 이해됐어요. 네. 하나의 모델만 고집하면 놓칠 수 있는 오류나 편향을 여러 모델의 의견을 모아서 걸러내려는 거죠. 이야, 그래서 그 복싱이랑 스테이크 예시가 확 와닿네요, 이제.
학습 데이터에 없던 복싱 이미지는 모델마다 막 제각각 다른 답을 냈는데? 맞아요. 뭐 동물이다, 식물이다 난리였죠. 네. 근데 잘 학습된 스테이크 이미지는 9개 모델 모두가 음식이라고 딱 일치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특히 그 데이터 제일 많이 학습한 최종 모델 있잖아요. 걔가 복싱을 엉뚱하게 식물이라고 확신했다는 거, 이게 진짜 와, 하나만 믿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네, 그 예시가 진짜 핵심을 보여줘요. 데이터가 무조건 많다고 똑똑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 그리고 다양한 관점, 즉 모델들과 다양한 경험, 데이터에서 일관된 결론이 나올 때 그때 비로소 신뢰할 수 있다는 거죠. 일관된 결론. 네, 복싱처럼 좀 낯선 정보가 들어왔을 때 모델마다 의견이 막 갈리면 시스템이 이걸 보고 아, 이건 내가 확실히 아는 게 아니구나 하고 딱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 스스로 아는 거군요. 그렇죠. 반면에 스테이크는 다들 일관되게 음식이라고 하니까 이건 믿을 만한 결과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 9개 모델 의견들을 모아서 최종 결정은 어떻게 내나요? 그 자료에 2단계 검사 과정이 있던데 그것도 좀 복잡해 보였거든요. 아, 네. 그 2단계 검사, 이게 아주 철저하게 합의를 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우리가 왜 중요한 결정할 때 여러 번 확인하고 또 확인하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런 느낌입니다. 1단계에서는 일단 9개 모델들이 내놓은 결과들 중에서 좀 단순한 수준의 답, 그러니까 저정밀도 결과들끼리 서로 일치하는지, 과반수가 동의하는지를 봐요. 아, 일단 단순한 답부터. 네, 이걸 또 안정성을 위해서 몇 번 반복하고요. 그 다음에 2단계로 넘어가서 그 1단계에서 얻어진 반복된 합의 결과들 있잖아요. 그 결과들 사이에서 또 최종적으로 과반수가 동의하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와, 겹겹이 확인하네요. 네, 아주 깜깜하죠.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해야만 아, 이건 신뢰도 90% 이상 확보됐다. 이렇게 판정을 내리고 최종 결과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합의에 실패하면요. 그냥 비정상 이렇게 판단하나요? 아니면? 아주 좋은 질문이세요. 실패하면요. 네, 비정상이 아니라 바로 미정의 샘플로 분류를 해버립니다. 미정의 샘플. 판단을 안 한다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판단을 보류하는 거죠. 이게 핵심이에요. AI가 스스로 이거는 내 지식 범위를 벗어났거나 너무 불확실해서 답을 못 내리겠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오, 자료에서 말하는 제한된 샘플 지능의 저주라는 데 있거든요. 자기가 아는 딱 그 한정된 데이터 안에서만 섣불리 판단해버리는 위험, 이걸 피하는 거죠. 와, 진짜 똑똑한데요?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는 AI라니. 네, 단순히 정상, 비정성 이렇게 딱 나누는 게 아니라 불확실성을 인정하는 능력, 일종의 AI 메타인지라고 볼 수 있죠. 스스로 뭘 알고 뭘 모르는지 아는 능력. 와, 결국 AI한테 네가 뭘 모르는지 알아라. 이걸 가르치는 거네요. 야, 정리해보면 진짜 믿을 수 있는 이상탐지 AI를 만들려면 그냥 똑똑한 모델 하나 똑딱 만드는 게 아니라 그렇죠. 반복성, 재현성, 다양성 이 세 가지 테스트를 다 통과한 여러 모델들의 결과를 서로 교차 검증하고 또 엄청 엄격한 2단계 합의 과정까지 거쳐서 네, 90% 이상 신뢰도를 확보해야죠. 네, 그래야 하고 만약 모르면 모른다고 솔직하게 말할 줄 아는 AI 이게 진짜 신뢰할 수 있는 AI다 이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어떤 특정 AI 모델의 성능을 높이는 걸 넘어서요. 앞으로 더 복잡해질 AI 시스템 전체를 어떻게 설계해야 할지에 대한 중요한 방향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더 큰 그림이군요. 네, 자료 마지막에도 나오지만 하위 AI가 뭔가 인식하면 그 결과를 상위 AI가 받아서 그 신뢰성 자체를 평가하고 최종 판단을 내리는 식의 계층 구조. 이런 식으로 발전할 수 있겠죠. 신뢰도 자체가 아주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는 세상에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와, 정말 흥미로운 미래인데요. 오늘 정말 깊이 있는 분석 감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내용을 들으신 여러분께 던지고 싶은 질문 혹시 있으실까요? 이 자료 보다 보니까 흥미로운 지적이 하나 있었는데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뭘 많이 안다고 해서 꼭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 건 아니고 오히려 체계 없이 아는 것만 많으면 잘못된 확신에 빠지기 쉽다는 거. 아, 네. 저도 좀 찔리는데요. 하하. 그래서 말이죠. AI에게 이렇게 일관성을 검증하고 불확실성을 인정하도록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는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복잡한 문제나 정보를 딱 마주했을 때 혹시 나도 모르게 나만의 편견이나 좀 제한된 시각에 갇혀 있지는 않은지
이걸 어떻게 스스로 점검하고 또 잘 모르겠다는 것을 좀 더 건강하게 받아들이면서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을지 이런 고민을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정말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AI의 신뢰성 문제를 통해 우리 자신의 판단 과정까지 돌아보게 되네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